내가 봤을 때는 와, 이거 정도면 거의 그냥 마녀사냥이자 조리돌림 수준 아닌가? 백종원 대표님을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리스펙 해야 되는 부분들도 나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해. 오늘은 한때 이 대한민국의 거의 신과도 같았던 백종원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고 어떻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과 이 사업가들의 좀 안 좋은 공통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 지금 보면 현재 백종원 대표님이 경찰 수사건으로만 해도 14건이나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제 막 릴스를 보고 막 하다 보면 나오는데 와, 이 민심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라는 상황을 나도 보면서 느끼고 있어. 사실 나는 평소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존경하는 부분들도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몇 가지의 실수로 인해서 민심을 잃고 조리돌림까지 당하고 있는 이 백종원 대표님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 이 사태를 통해서 백종원 대표님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비난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비판을 좀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대표님, 그러면 어쩌다가 백종원 대표님이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상황의 모든 시발점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모든 우리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사실은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항상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선행을 베풀고 소비자의 초점에 맞춰서 뭔가 컨설팅을 하고 항상 그랬던 이미지였는데, 자기 자신의 제품을 팔 때, 특히 이제 이 백캠 사태, 백캠을 팔 때는 소비자를 약간 우롱하다시피 했던 것 같기도 해. 사실 이 백캠 사태 이전에 백종원 대표님을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리스펙 해야 되는 부분들도 나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 흑백 요리사 전에 여러 가지 뭐 교양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분이 사실 이 외식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높았던 거는 당연 사실이고, 이 백종원 대표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나 정도의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나도 사실 이 백캠 사태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백캠 사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 모든 시발점인 백캠 사태를 한번 보자고. 백캠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할 때 노마진이라고 판매를 하면서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근데 실상은 까보니까 스팸보다 비싸요. 그 백캠이라는 거를 국내산 한돈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뭔가 지역 농민을 내가 살리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판매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스팸보다도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국내산 한돈을 쓰는 다른 그런 햄 종류의 제품들보다도 가격이 월등하게 비쌌어. 근데 월등하게 비싼 걸 마치 무슨 원래 25,000원짜리를 5만원에 가격을 올려놓고 마치 할인을 해서 25,000원에 팔아준다, 우리 노마진이다 라는 것처럼 국민을 좀 우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관련한 논란이 사실 터졌을 때는 그 백캠을 만드는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었다, 이 부분은 내가 다시 정정을 하고 소비자분들한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여론을 보자마자 바로 전공법으로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볼카차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묶였을 때에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공법으로 모든 것들을 무마했어야 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내 책임이고 어쨌든 이런 볼카차 사태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지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점주님들한테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상할 부분은 배상을 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맹사업법으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잘못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발언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바로 일 터지자마자 사실 바로 움직여줬어야 돼. 그렇게 했으면 민심이 사실 이렇게까지 돌아서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그 비난의 화살들이 가맹 점주님들한테 갔을 수도 있어. 왜냐면 가맹사업이라는 거는 백종원 대표님의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어. 똑같은 레시피를 제공하고 똑같은 운영 방식인가 이런 걸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바점이라는 말들이 당연히 존재해.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교촌치킨이라고 하면 왜 어떤 점은 잘 되고 어떤 점은 안 되고, 모든 가맹점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10개 중에 2개가 상위 매출 매장이고 그 중에 6개는 그냥 평균적인 매출이 나오는 거고, 반드시 꼭 2개는 항상 말썽이 있는 가맹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무리 제재를 가하고 뭐하고 해도 계속 무슨 영업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재료도 자기들 사입을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내용 증명을 보내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돼,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내가 백종원 대표님의 말도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하고 싶고, 다만 회사의 규모라든지 본인이 쌓아놓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인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상 형태를 하고 나중에 그 가맹사업범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기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한 게 자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책임을 졌네 라고 해서 민심이 오히려 좋아졌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장사라는 건 항상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인데, 백종원 대표님께서 본인이 얘기하는 가치관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것과 위반되는 행태들을 계속 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내꺼 내먹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자기 가맹점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가맹점을 디스하는 거거든. 만약에 나라면 솔직히 나 쪽팔려서라도 그걸 내가 절대로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게 진짜 내 얼굴에 침뱉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자기 방어를 하고자 그런 방송을 한 거거든. 나는 그게 사실은 좀 어이가 없고, 야, 저렇게 책임감 없는 방송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되면 사실은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라고 보면은, 물론 대표자인 백종원 대표님이 실질적인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면에서 보면은 가맹 점주님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고, 그래서 스레드라든지 인스타나 이런 거를 보면은 가맹 점주님들이 사실 한탄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백종원 대표님 사태가 백종원 대표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가맹점 개수가 거의 2천여 개가 되는데 2천여 명의 생계가 달려있고 주주만 해도 몇 명이겠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와중에 방송 촬영을 간 거 보고 나는 야, 진짜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대단하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실 이 백종원 대표님 브랜드가 거의 뭐 30여 개나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많은 브랜드 개수를 가지는 프랜차이즈 회사는 존재하지 않거든. 적어도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질이라는 거는 한 브랜드를 계속 갈고 닦으면서 어쨌든 이 브랜드를 하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서로 상생을 하는 게 기본 원리란 말이야. 근데 무슨 이게 뭐 코로나 때 배달 샤미샵 브랜드 내듯이 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런 브랜드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 직영 검증도 안 하고 막 찍어내면서 자기 얼굴 보고 온 사람들한테 가맹점을 그냥 손쉽게 이렇게 내주면서 하는 거가 사실 진짜 이게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사실 욕먹을 행위이거든. 왜냐면 이 프랜차이즈 사업 나도 하고 있지만 이 내 브랜드를 누구보다 내가 애정하고 닦고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걸 가맹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았고, 어쨌든 백종원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안 좋은 공통점? 이런 것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나르시스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결국은 좀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내가 사실 뭐 이런저런 유튜브 모임도 가보고 뭐 사업하는 모임도 가보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딱 대충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사람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하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물론 소시오패스랑 나르시스트는 굉장히 다른 거야.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소시오패스가 섞여져 있고 나르시스트들은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예시로 보면 우리 부의 추월차선이라든지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이 책을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야. 베스트셀러에도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책을 보면서 좀 어이없는 부분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시대적으로 구시대적인 것과 신시대의 약간 그 경계에서 좀 안 맞는 말들도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졌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나왔던 표현 중에 이 월급은 마약과다 같다. 그리고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을 약간 월급의 노예로 비유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야.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내가 내 직원들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럼 내 직원들이 전부 다
월급의 노예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든다는 거야. 나는 사실 그래. 사업을 할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고,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 직장인들은 노예야 라고 사실 단정지어서 표현하는 게 사실 나는 좀 어이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성향이 센 사람일수록 사실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왜냐면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막 걸릴 때가 있거든. 그런 거를 깔끔하게 포기한 사람들이 사업으로는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뭐 너무나 뭐 이미 비판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나의 그냥 간략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나는 원래 또 이 백종원 대표님이 사실은 이 여우같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입장으로서, 갑자기 이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었고, 백종원 대표님을 막 비난하고 싶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찍은 거니까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